안녕하세요. 500살 연금 고수들의 희소장입니다. 오늘 다룰 퇴직연금은 회사원들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앞선 정보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의 연한산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36조 원이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실 수 있는 점은 기금 포트폴리오에 국내 채권과 해외 투자 대체 투자들의 플랜으로 대부분 투자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투자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또한 투자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해서 더 많은 수익률로 연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외부 금융회사의 고용주가 적립을 해주는데요.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걱정을 벌 수가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개인에게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DC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을 확정해서 줍니다. 기업의 부담금인 적립금은 회사 운영에 따라서 적립금이 달라지는데요. 이 변동되는 적립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이 금액을 운용해서 1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총 6천만 원인데 개인에게는 적립한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이 금액을 운용해서 1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총 4천만 원인데 회사가 1천만 원을 보상해서 근로자는 5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 사례 예시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처럼 파산 위험이 없고 정년 등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장기 근속할 때의 급여가 오르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회사가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확정형에서 퇴직금을 올리는 방법은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 이 두 가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승진하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내 퇴직금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가 올라가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는 방식이 바로 DB 확정급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승진을 하시면 급여가 10%, 5% 인상이 된다면 급여의 인상률이 곧 여러분들의 퇴직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 확정급여형의 선택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근무할 수 있고 퇴직할 때 연봉이 최대인 기업에 종사할 때 퇴직금을 직접 투자할 생각이 없을 때 또한 세액 공제를 받을 생각이 없을 때 선택하는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관심들이 많고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이자 가산을 더 받고 싶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펀드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인 확정기여형, DC형을 살펴볼게요. 확정기여형의 선택 기준은요. 직장 이동이 빈번한 분들, 체납이합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할 때 세액 공제를 받고 싶거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정년이 길고 풍요로운 노후자금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택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DC형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주는 DB형과 이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DC형 계좌에 퇴직연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정산받아서 내 계좌에 퇴직금이 나를 통해 운용 관리되어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퇴직연금을 내가 잘 운용하면 내 퇴직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운용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수익률은 빵입니다. DC형 연계계좌에 입금된 퇴직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형으로 투자 상품으로 운영하자니 불안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자니 이자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운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나름의 노력을 하셔야 수익 관리가 되니 이 사전 정보를 통해서 어느 증권사가 유리하고 수수료가 낮은지 펀드 관리가 원활한지 이런 부분들은 팩트 체크를 하셔서 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이 투자금 납부와 투자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보통 퇴직했으나 55세가 되어 수령할 시기까지 보관하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DB형이나 DC형 이외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 대비와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관리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퇴직연금 특성상 수십 년을 운영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비교해서 가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선택의 기준은 아직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서 연금을 임시 보관해야 할 때나 퇴직금을 추가 납입하고 싶은 사람이나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 싶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관리 수수료가 낮은 곳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회사의 구조가 확정급여형만 돼서 수익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퇴직연금을 준비하신다는 컨셉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정을 더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 운영하는 방식도 안전하게 금리나 채권형으로 운영하시거나 주식과 같은 대체 투자 같은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하는 선택의 문제는 투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성향과 재테크 성향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안전한 걸 선호하신다고 한다면 금리나 채권 베이스로 다소 위험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투자 자산을 선택하셔서 수익 관리 가능한 펀드로 변경하면서 펀드나 ETF 방식으로 투자 운영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도 인출 가능한 여부입니다. DB형은 불가능하고 확정급여형에서 투자 가능한 DC형으로 전환하고 사유가 충족되면 가능하기도 한데요. DC형이 대부분 다 중도 인출이 되기 때문에 DC형은 사유 충족 시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잘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 비교해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금감원 관계자는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경우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로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 상승률이 낮고 장기 근속이 어려운 근로자나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DC형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개인은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럼 직접 적립금을 운영해서 퇴직 시에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동해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라는 투자의 격언처럼 투자할 때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투자 시 특정 자산의 가격이 휘청거리더라도 나머지 자산들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 단기 투자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에게서 반강제적으로 걷어 관리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수익률을 높게 유지해야 되는 어려운 책무를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국내외 광범위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이 리밸런싱이라고 한 작업을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투자 운영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앞선 정보를 위해서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